엄마! 엄마! 엄마가 나를 두고 갈 리가 없는데! 오빠가 아무리 그래도 엄마를 해코지했을 리는 없을 거야. 제발, 엄마! 내 목소리 좀 들어줘. 그녀는 울면서 전단지를 붙였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화면을 채웁니다. 70세의 최금순 할머니는 듬직한 아들 김철수와 단아한 며느리 이영자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 미소가 깨지기까지 그들에게 잔인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의 정은 종이처럼 찢겨나갔죠. 최금순 할머니는 70세 치매 초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재활을 하고 인지훈련을 하여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김철수와 이영자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가 좋아지면 안 된다는 초조함에 그들은 할머니에게 미국 관광을 시켜주겠다며 LA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며느리 이영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싸늘하게 울립니다. 어머님, LA는 정말 아름답죠. 저희가 효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고 싶어서. 며느리 이영자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엔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금순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마냥 들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왔다는 설렘. 그리고 아들 내외가 보여주는 극진한 효도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LA에 도착한 첫 며칠은 그들의 효도 연극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들 김철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LA의 유명 관광지를 빠짐없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엄마, 여기가 할리우드예요. 저기 바닥에 연예인들 이름이 새겨져 있죠? 엄마가 좋아하던 배우 이름도 있을지 몰라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길바닥의 별 모양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는 갈매기 떼를 보며 소녀처럼 웃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는 화려한 쇼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며느리 이영자도 꼼꼼히 할머니의 사진을 찍어주며 살뜰하게 챙기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우리 철수랑 영자가 이렇게 효도를 하다니. 내가 복이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관광 일정을 소화하는 며칠 동안 김철수와 이영자는 할머니가 혹시라도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이나 주변 한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원천봉쇄했습니다.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며 기억이 흐려지는 틈을 타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는 듯한 착각을 심어주려 했던 것이죠. 2024년 늦은 봄, 미국 LA. 최금순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잔혹한 날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아들 김철수는 허둥지둥 할머니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엄마, 저희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자기야, 엄마 옆에 잘 붙어 있어. 잠시만 기다려. 그리고 아들 김철수는 바삐 떠나갔습니다. 며느리 이영자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예쁜 꽃밭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저 꽃이 참 예쁘죠?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그 말과 함께 며느리 이영자도 남편 김철수가 간 길을 따라 걸어갔고 멀리서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기 중이던 택시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그들이 곧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록 인기척이 없자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낯선 공원, 낯선 사람들, 낯선 영어 소리. 치매 증상이 심해지며 혼란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철수야, 영자야. 엄마 여기 있다. 어디 갔니? 아들아, 엄마 혼자 두지 마. 여긴 어디니? 나는 집에 가야 하는데. 최금순 할머니는 두려움에 이곳저곳으로 그들을 찾는다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공허한 움직임이 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공원 벤치와 상점 앞에서 지새웠습니다. 가진 돈은 바닥났고 허기와 불안감에 치매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한국 주소가 적힌 작은 쪽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 시각 김철수와 이영자는 한국으로 돌아와 이사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소름 끼치도록 냉정했습니다. 이제 된지 이 정도면 찾는 거 포기할 거야. 영자 씨, 보험금 서류는 잘 챙겼지. 이사까지 해야 완벽하게 정리되는 거야.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던 거액의 종신보험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실종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던 잔혹한 계획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LA 거리를 헤매다 한 한국 식당 앞에서 결국 쓰러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에서 막 나오던 한 남자, 유영재 씨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유영재 씨는 쓰러지려 하는 할머니를 부축해 식당 안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대접했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과 아들, 내외의 이름만 반복할 뿐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영재 씨는 직감적으로 할머니가 가족에게 버려졌음을 알았습니다. 영재 씨 이 낯선 땅에서 누가 이 분을 버렸을까? 참 잔인한 사람들이네. 나는 이 분을 반드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라고 조용히 말을 되뇌이면서 할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재 씨는 자기의 성공이 있기까지 한국에 있었던 할머니의 헌신이 생각이 났는지 자신의 일처럼 할머니를 돕는데 집중했습니다. LA 한인 봉사센터와 영사관에 연락했지만 신분 증명과 주소지 파악이 어려워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영재 씨는 사비를 털어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한국행 항공권을 준비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한 할머니를 위해 항공사 직원과 한국공항의 지인에게 특별 도움을 간곡히 부탁하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최금순 할머니.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곁의 승객에게 희미한 기억 속의 딸을 언급했습니다. 집에 가면 우리 딸 오태순이를 꼭 안아줄 거야. 우리 태순이는 착하거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할머니는 공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입국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할머니의 눈빛에 낯선 땅에서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희미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직 본능과 기억에 의존해 한국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고 묻고 또다시 걷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할머니는 드디어 아들 김철수와 며느리 이영자가 살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대문 앞에서 할머니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집 하고 반복된 말에 옆을 지나가던 이웃집 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최금순 할머니 아니에요? 이웃은 할머니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살아 계셨어요? 김철수 씨네가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조용히 장례 치렀다고 했는데요. 그이도 이사 갔어요. 충격적인 이웃의 말에 할머니는 슬픔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할머니를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실종 신고를 하고 이웃들에게는 장례를 치른 것처럼 꾸며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피했던 것입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과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그들의 보험금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명의의 종신보험을 아들 김철수로 수익자를 바꾸고 할머니를 미국에서 실종시켜 조만간 사망간 주로 보험을 타낼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들의 악랄한 범죄는 스릴러처럼 긴박하게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각 서울 다른 지역에서 엄마를 애타게 찾고 있던 딸 오태순이 등장합니다. 오태순은 오빠 부부가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시고 간다는 소식부터 불안했습니다. 오빠 부부의 석연치 않은 태도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피했습니다. 오빠 부부가 미국에서 귀국을 했는데도 어머니 최금순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오태수는 매일같이 경찰서에 들락거리며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남편 박민석과 함께 전단지를 만들어 서울 곳곳에 붙였습니다. 엄마가 나를 두고 갈 리가 없는데. 오빠가 아무리 그래도 엄마를 해코지했을 리는 없을 거야. 제발, 엄마. 어딨어? 내 목소리 좀 들어줘. 그녀는 울면서 전단지를 붙였고 사람들에게 이런 할머니 봤냐고 눈물로 묻고 다녔습니다. 경찰은 김철수 내외가 최근 이사한 고급 아파트를 특정하고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의 연락을 받은 오태수는 충격과 희망에 휩싸였지만 할머니는 이미 경찰서에서 나와 다시 예전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오태순이 전단지를 붙이고 돌아보던 바로 그 순간 바람에 전단지가 날아가며 할머니의 초라한 뒷모습이 아주 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간절한 순간의 엇갈림이었습니다. 오태수는 미친 듯이 시장 골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시장 구석구석을 살피던 그녀는 작은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오태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최금순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지만 충격과 공포로 치매가 심해진 할머니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경계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누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는 집에 가야 하는데. 내 딸 오태순이가 기다려요. 오태순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통과 불안, 그리고 엄마를 버린 오빠에 대한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태순이잖아. 막내딸 태순이야. 나 좀 봐. 나 엄마 딸이야. 할머니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오태수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살려 어릴 적 엄마가 자신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 멜로디와 가사는 할머니의 심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자장가가 끝나자 할머니의 눈빛에 흔들림이 멈췄습니다. 치매로 덮여있던 기억의 안개가 걷히는 듯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복덩이. 태순이? 오태수는 벌떡 일어나 할머니를 힘껏 안았습니다. 엄마, 나 복덩이야. 내가 엄마. 딸이야. 7,000km의 절망과 배신의 시간을 넘어 두 모녀가 한국 땅에서 뜨겁게 얼싸안았습니다. 오태수는 자신의 집으로 최금순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경찰은 김철수와 이영자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존속유기 및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화면은 따뜻하고 아늑한 딸 오태순의 집을 비춥니다. 딸은 엄마 최금순 할머니를 위해 방을 꾸몄고 사위 박민석은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할머니의 불안함은 사라지고 간간히 웃음을 보였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기대어 웃으실 때가 가장 예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지켜줄 거예요. 다시는 아무도 엄마를 버리게 두지 않을 거예요. 오태수는 어머니의 치매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남편 박민석의 헌신적인 도움과 함께 그들의 집에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오태수는 어머니를 살려준 LA의 은인 유영재 씨를 수소문했습니다. LA 한인회 등을 통해 어렵게 연락처를 알게 된 오태수는 그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 전화를 건넸습니다. 영재 씨, 제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재 씨 덕분에 저희 엄마가 한국에 오실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님께서 무사하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유영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엔 안도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리를 초월한 낯선 이의 선의와 딸의 헌신적인 사랑이 할머니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배신은 잔혹했지만 혈육의 정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봄날의 공원, 오태순과 최금순 할머니가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깁니다. 할머니는 딸에게 기대어 환하게 웃습니다. 태순아, 이 꽃이 참 예쁘다. 우리 같이 오래오래 살자.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 최금순 할머니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인간의 가장 따뜻한 선의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모녀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감동적이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저희 인생극장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